전치사 about입니다. 네, about까지만 개념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요번 주에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like만 해도 그냥 수월합니다. 이제 수월하게 나머지 그래머지, 나머지 회차들 수월하게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about은 뭐 at이나 on이나 in처럼 어떤 하나와 하나가, 그러니까 1대1이 하나와 하나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about은 이렇게 되게 다수가, 요 X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다수가 주위에 흩어져 있는 거, 이 근처에 흩어져 있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흩어져 있는 거, 주위에 흩어져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처에, 주위에 흩어져 있는 거, 주위에 흩어져 있다, 근처에 흩어져 있다.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예문을 보면 여기가 이제 공원인데요. 공원에 병들, 캔들, 종이들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버리지 마세요라는 동작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don't leave. 그 다음에 버리는데 내 손끝에서 버려지는 거는 bottles, tins and papers인데, 그것들이 공원에 어떻게 버려지냐면 공원 주위에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주위에 근처에 흩어져서 버려지는 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 don't leave bottles, tins and papers about the park,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공원에 이것들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요 전치사를 about으로 쓰느냐, 이제 in으로 쓰느냐, 그게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아마 in을 좀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about을 보면은, 그러니까 about을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로만 그동안 알고 계셨다면, 그것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보면 요것이 Y가 어떤 내용이라면, 그 근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 Y의 근처 내용이니까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라는 의미가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만 알고서 쓰다가 이런 문장들을 접하면 뭐지? 공원에 대하여? 이거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때는 주위, 근처에 흩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핵심 의미 때문에 뭐뭐에 대하여 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Don't leave bottles, tins and papers about the park.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Don't leave bottles, tins and papers about the park. 자, 한 번 더. 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병들, 캔들, 종이들을 공원 주위에 about the park 이렇게 되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병들, 캔들, 종이들을 공원 주위에 don't leave the bottles, cans, tins, 그리고 papers about the park 이렇게 되죠. 자, 한 번 더 말씀해 보시면 네, don't leave the
Don't leave bottles, tins, papers about the par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많이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don't leave 대신에 don't leave 요거 쓰고 이제 요것들 대신에 이제 사용하고 싶은 명사 쓰시면 되고 about 쓰고 요 뒤에 뭐 park 대신에 뭐 the room, 뭐 the office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어떠한 그 기준이 되는 그 지점 근처에 흩어져 있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 보면 10명이나 20명의 사람들이 그 탁자 주위에 모여 있대요. 그렇다면은 탁자가 중심이고 그 탁자 주위에 흩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about the table 이라고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10 or 20 people gathered about the table.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란 이 중심에 이 10명에서 20명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그런 상황이면 about the table인데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우리가 보통 뭐 펍이라고 하잖아요. 술집. 그런데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 먹는 그런 술집 같은 데 가면 라운딩 테이블만 좀 있고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그 동그랗게 모여서 친구들끼리 서서 탁자에 기대서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테이블 주변을 동그랗게 에워싸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around the table 이라고 쓰고 이것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about the table 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위치적인 내용, 어떤 걸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흩어져 있는, 근처에 흩어져 있는 어떤 위치적인 의미의 about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가 아니라 주위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10 or 20 people gathered about the tab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 or 그 다음에 20 people gathered about the table. 10 or 20 people gathered about the table.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자, 요거 다시, 아이고. 응? 응. 자, 요거 다시 문장 만들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제가 우리말로 하면은 영어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돼요. 10명이나 20명의 사람들, 10 or 20 people, 그리고 모여 있었다. gathered.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어가 gathered. 모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진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런 때 쓸 수 있는 게 gathered. 그래서 gathered. 그리고 탁자 주위에 about the table. 다시 10명이나 20명의 사람들이 10 or 20 people 모여 있다. gathered. 테이블 탁자 주위에 about the table. 그러면 이 문장 이번에는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10명이나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탁자 주위에 10 or 20 people gathered about the table.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략적인 수나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요거는 뭐 우리가 흔히 계략이니까 뭐 대략, 약
요렇게 알고서 사용했던 about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3피트라는 정확한 한 지점의 근처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대략 약 3피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3피트는 아니고 그 근처, 주위 근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약, 대략 요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이건 길이가 약 3피트이다 라고 하면은 It is about 3 feet long 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여기에서 이게 조금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about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abou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t is about 그리고 3, 3, 3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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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eet. 그러니까 3 feet lo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3 feet long. 여기가 이제 T고 L이잖아요. 그래서 feet, long 이렇게 떨어뜨리셔도 되고 feet 하면은 요 T이기 때문에 혀끝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있고 L은 그 이빨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혀끝을 여기에 댔다가 이렇게 바람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L로 가줍니다. 그래서 feet, feet long 이렇게 하셔도 되고 feet long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서 보면 보통 이런 long 요런 단어를 넣는 게 조금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약 3피트인데 그러면은 길이가 3피트 정도인데 그러면 it is about 3 feet 까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long을 써줘야지 길이가 3피트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살이야. 그 아이는 3살이야 라고 했을 때 he is 3 years까지 안 쓰고 그 뒤에 뭘 쓰죠? 3년인데 그것의 시간적 길이 old를 뒤에다 꼭 써주잖아요. 그래서 3살이다 라고 하면은 3 years old라는 형용사를 꼭 써주듯이 이렇게 얘도 길이를 나타내는 형용사 long을 써줍니다. 그래서 길이면 long, 높이면 뭐 high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형용사를 써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It is about 3 feet long. It is about 3 feet long. It is about 3 feet long. 자, 다시 문장 한번 표현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it is 대략 3피트 길이다. About 3 feet long. 이렇게 되죠? 다시. 이건 대략 3피트 길이야. It is about 3 feet long.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혹시나 이 형용사 들어가는 게 나는 잘 어렵다. 그러면은 3 years old 요거를 적어 놓고 요걸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요걸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3층짜리 이 건물은 3층 높이야 라고 하면은 this building is 3 stairs high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 years old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했더라 그랬을 때 다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어 가운데 하나,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보면 그 중심에 하나의 점이 있고 하나의 딱 기준이 있고 그 주변에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about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네, 그래서 about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심이 되는 그 기준이 됐던 한 점 근처에 막 흩어져 있던 것들, 그런 개념이 about이어서 뭐 주위에 흩어져 있는 거, 주위에 어떤 것들이 여러 개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확실한 것의 주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거, 약, 대략 이런 거였고, 이것도 여러 개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것입니다. 앨런의 가장 좋은 점은 그는 항상 정직하다는 것이다 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장을 내가 얘를 영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의 핵심이 되는 명사는 이거죠. 가장 좋은 점입니다. 가장 좋은 점. 그러니까 the best thing 해놓고 좋은 점인데 어떤 좋은 점이냐면 엘렌의 가장 좋은 점이니까 엘렌이라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막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엘렌이란 사람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흩어진 것들 중에 최고라는 표현이니까 the best thing about Ellen은 동사가 나와야 되죠. is 그리고 그는 항상 정직하다. 그러니까 he's always hone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문장 구조 파악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절 구조여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딱 먼저 이해를 하시면 그나마 좀 여기가 좀 이해가 되실 거죠.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어렵지만 의미로 풀어서 이렇게 연결한다 생각하면 편하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보면은 테이블 주변의 사람들일 때 about the table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됐던 게 about 뒤에 나오는 거니까 엘렌이라는 그 정확한 그 한 지점에 그 기준이 됐던 거의 주변에 것 중에서 최고니까 the best thing about Ellen 이렇게 되는 거죠. The best thing about Ellen. 그래서 영어를 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말과 영어가 이제 순서가 좀 다른 거. 우리는 이렇게 좀 배경 먼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어, 요거는 이제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주어적인 거, 명사적인 걸 앞에다가 더 넣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엘렌이 어떻게 보면 형용사적인 역할이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구조는 영어를 쭉 계속 공부하시면서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자 보면은 더를 약하게 읽어야 되니까 the 그리고 best, best 그리고 thing, the best thing, the best thing, the best thing 그리고 about 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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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is, his. 그 다음에 always, always, honest, hone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The best thing about Ellen is he's always honest.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도 되고, 여기까지 읽고 끊으셔도 돼요. 그래서, The best thing about Alan is he's always honest.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도 되고.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위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The best thing about Alan is he's always honest.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점, the best thing. 엘렌의 가장 좋은 점, the best thing about Ellen. 엘렌의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이다.
그는 항상 정직하다. He's always honest. He's always honest. 이 always는 all, 요 이름절에 강세가 있어서 always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가장 좋은 점, 엘렌의 가장 좋은 점은 그가 항상 정직하다는 거야. 네, 자, 이렇게 되고요. The best thing about Ellen is he's always honest.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역시나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꼭 하나를 아니어도 되고, 예를 들어, 뭐, 그 어떤 엘렌의 장점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 중에서 베스트니까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3개, 뭐, three things.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이 있고 그 근처에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부 말해줄게입니다. 요거는 네, 일단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그러면은 일단은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I'll tell you 그리고 all about it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 것과 이 문장이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 그런 그거와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I'll 이 부분을 짧게 읽어야 되니까 I'll 그리고 tell 근데 여기가 이제 L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혀끝을 윈이 뒤에다 갖다 대면 충분히 리듬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ll tell you I'll I'll tell you all about i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약하게 읽고 강하게 읽고 강하게 읽고 요거만 tell, all 요 부분만 강하게 읽고 나머지는 짧게 읽는다 치면 I'll tell you all about it 이렇게 되죠. 얘를 짧게 읽으면 됩니다. I'll tell you all about it. I'll tell you all about it.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요거 같은 경우는 it이라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됐고 그것의 주변에 흩어진 전부인 거죠. 좀 전에 거는 그 중에서 하나, 베스트. 요번 거는 그것의 주변에 있는 전부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 뭐 all about you, 뭐 all about 재즈 뭐 요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즈에 대한 모든 거 뭐 요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같은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럼 다시 문장을 만들면서 읽어주시면 네. I'll tell you all about it. 이거죠. 그럼 제가 우리말 선생님, 네. 선생님 질문 잠깐 있는데요. 그 I'll tell you 할 때, 그 I'll tell you 할 때 그 I'll하고 그 다음에 트 발음 있잖아요. 거기 네. 넘어가는 게 제가 막 입에서 힘들거든요. 선생님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서 지금 읽어내실 I'll 때 tell I'll 여기 트, 이거 할 때 L 할 때 아무래도 얘가 좀 작아야 되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확하게 다는 게 아니라 스치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I'll tell 음, you, I'll tell 음, you, I'll tell you. 제가 너무 올곧게 그 L 발음을 하고 네, 트를 가려니 입이 아주 네, 네, 힘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네네네. 이 뭐 자음일 때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정확하게 밀면서 발음을 하는데 뒤에 있는 거는 스치면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네. 되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자,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그것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I'll tell you. 모든 것을, 그것의 모든 것을.
all about it. 이렇게 됩니다. 다시 내가 전부 말해줄게. I'll tell you all about it. 이렇게 되죠. 내가 전부 말해줄게.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어떤 사람의 이렇게 있을 때 기준이 있을 때 다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개가. 그중에서의 최고 거, the best thing. 그리고 좀 전에 거는 그것들의 전부, all about it. 이렇게 됐던 건데, 이번에는 그에 대한 여러 개 중에 뭔가가 있다.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그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럼 무언가가 있다. 요거부터 해주면 어떨까요? there is something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는 about him, 요거 먼저 나오니까, there is something about him that I like.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 순간 헷갈렸어요. 내가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 무언가는 어느 주변에 있는 거냐면 그의 주변, 그라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건데 그라는 주변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점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자, 요거 이제 there is 하고 something about him that I lik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something about him that I like. There is something about him that I lik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장 읽으실 때 뭔가 좀 잘 안 읽힌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듯이 누군가한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말을 하듯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리듬을 살려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고, 그때 리듬을 살릴 때는 이런 단어들은 약하게, 이런 단어들도 약하게, 얘네들만 이제 강하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something about him that I lik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연습을 하실 때 어떤 책을 읽듯이 읽으시면서 문장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이 대화를 실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 사용하겠지, 혹은 이 상황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말하듯이 문장을 말하기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자, 이거 다시 문장으로 만들면 네. There is something about him that I like.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언가가 있다. There is something. 그에 대해, 그에게 무언가가 있다. There is something about him. 내가 좋아하는. There is something about him that I like. 자, 무언가가 있다. 그에게 무언가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그에게 무언가가 있다. There is something about him that I like.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한 사건 혹은 일 혹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명사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about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주어진 일, 근데 주어진 일의 주변 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보면 우선 욕실 청소를 해라.
라는 거죠. 그럼 욕실 청소해. clean up the bathroom. 인데, 너가 청소하면서. 그러면 지금 주어진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about, 일단은 while you are about it, do the, 거울 닦아라, 거울도 닦아라, do the mirror too.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먼저 주어진 게 욕실 청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it은 욕실 청소이거든요. 그래서 while you are about it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욕실 청소 주변 일을 하는 동안에 거든요. 그럼 욕실 청소는 뭐 세면대도 있고 변기도 있고 벽도 있고 바닥도 있고 뭐 거울도 있고 일 건데 그 주변의 것을 할 때 거울도 꼭 닦아 이제 그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ile you are about it, do the mirror too. 인데 요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이걸 이해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많이 나와요. 요게, 요런 형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주어진 일의 주변의 잡무들, 그 주어진 일에 그 주어진 일과 관련된 잡, 잡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bout it, while you're about it, 요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미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어, 저게 뭐지? about? 그게 아니라 대해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선 왜냐면 요런 게 딱 나오면 우리는 이런 대명사나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정확하게 문맥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글 같은 거 보실 때 대명사 같은 게 나오면 이 대명사가 뭔지를 꼭 확인하고서 어, 넘어가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이게 영어 원서 같은 걸 읽으실 때 독해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 같은 거가 명확한 명사가 아니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문맥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명사 같은 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욕실 청소라는 핵심 의미가 딱 있고 그 욕실 청소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세부적인 청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거 할 때 거울도 꼭 닦아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의 do the mirror 했을 때 do가 하다란 뜻으로만 알고 계신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청소를 해라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clean을 대신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do the laundry라고 그런 표현도 있어서 laundry는 이제 그 빨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 단어가 이미 빨래라는 거는 빨래를 하는 거니까 그 의미 자체를 포함하고 있을 때 굳이 뭐 wash라는 동사를 굳이 안 쓰고 do the laundry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네, clean up, clean, cl- clean, clean up the bathroom, clean up the bathroom. While you're about it, do the mirror too. 네,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clean up the bathroom. While you're about it, do the mirror too. 네, 그래서 요건 통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되게 많이 나와요. While you're about it,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거 다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Clean up the bathroom while you're about it. Do the mirror too.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영어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욕실 청소를 해라. Clean up the bathroom. 그리고
너가 그거 할 때, 욕실 청소할 때, while you're about it, 거울도 닦아라. to the mirror too.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up이라는 부사가 들어간 이유는 up은 싹 청소하는, 싹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completely. 그래서 욕실 청소 clean이란 동사를 그냥 써도 되지만 clean up이라고 하면은 욕실 청소 싹 해나 이제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욕실 청소해라. clean up the bathroom. 그리고 너가 그거 할 때 while you're about it, 거울도 닦아라. to the mirror to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감정형사 about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화가 났어. 일단 문장을 만들면, I was angry about him.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about him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뭐 행동, 그 사람의 인간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주변 것들에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런 태도라든가 그것에 화가 났다라고 했을 때 I was angry about him.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about을 뭐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하여라고 알고 계신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만들어진 핵심 의미는 어떤 about him, 기준이 되는 요거에 흩어져 있는 것들과의 관계,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거는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확한 숫자의 대략적인 수나 양을 나타낸 거. 그래서 대략. 그리고 이것처럼 그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 특징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여기에서는 이제 angry 얘만 읽어야 되는, 얘만 강세가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angry 이렇게 읽어주시고 얘가 짧고 얘도 짧아야 되니까 I was angry about him. I was angry about him. 사실은 지금 한 게 사실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되게 짧게 가져야 되니까 I was angry about him.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제가, 이거 다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되고요.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났어. 그에 대해서 화가 났다. I was angry about him. 나는 화가 나는데 그에 대해서 화가 났다. I was angry about it. 그 전치사 at을 할 때 I was angry at him.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는 나의 감정이 그에게 팍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화가 팍 나서 나의 화가 그 사람한테 팍 꽂히는 그런 거고 요거는 그 사람의 주변의 그런 행동들이든지 말이든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그녀는 매일 정원 이곳저곳을 걷는다라는 건데 그럼 문장을 만들면 일단 그녀는 걷는다. She walks. 그리고 정원 이곳저곳 about the garden.
그리고 매일 every day.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She walks about the garden every day. 자, 한 번 더. 어, 그러니까 그녀가 걷는데 정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정원의 주변을 어떤 이렇게 규칙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런 식으로 걷는 거를 이제 walks about the garden 이라고 하는 거고, 정원이 예를 들어 정원이라는 게 어쨌든 이런 어떤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두루 이렇게 쭉 동그랗게 그 정원의 이 끝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동그랗게 걷는 거인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She walks around. around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around the garden. 이렇게 되죠. She walks around the garden.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about을 써야 될지 around를 써야 될지 그 예를 들어 걷거나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모여 있는 형태가 요 기준이 되는 요거를 둘러싸서 걷는 건지 혹은 둘러싸서 모여 있는지, 그렇다면 around the garden, around the table 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듯이 막 있거나 움직인다 라고 치면 about the garden, about the table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말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접하는 정보, 그러니까 책이 되겠죠. 거기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특히 이렇게 문학 작품 같은 경우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는 이 she는 약하게 읽어야 되니까 she walks. 그리고 about the 약하게 읽어야 되고, 근데 약하게 읽는다고 해도 이렇게 약하게 읽는 전치사에도 얘는 지금 이음절 전치사거든요. 이음절 모음 하나, 그 모음 소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예요. 그래서 강세가 있긴 합니다. about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는 읽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길게는 아니고. 그래서 she walks about the garden every day.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garden, garden. 예, 그니까 garden. She walks about the garden every day.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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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지금 네, 얘네들이 두 명이잖아요. 네, 네, 이 분들이 두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책대로, 이 그림대로 한다면 네, They walked about the garden every day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얘가, 하면 돼. 네, 네, 맞아요, 맞아요. she는 3인칭이잖아요. 그녀. 네, 네, 그리고 네,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주어가 3인칭의 단수고 지금 현재 시제야 라는 표시를 얘가 해주는 거고, 네, 네, 그런데 네. 복수가 되면은 얘가 사라져요. 그래서 예, they 예, 그러니까요. walk.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they walk about the garden every day.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사진을 여자 한 명이 걷는 사진을 하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됐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works의 s 이렇게 동사 s 붙으면 얘 복수로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머지에서 충분히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고, 잘 하셨어요.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자, 제가 우리말로, 아니야. 자, 이거, 여기 위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She walks about the garden every day. 자, 이렇게 되죠. 음,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녀는 걷는다. She walks. 가든 정원 주변을 여기저기 이리저리 걸어 다닌다.
She walks about the garden 매일, every day. 다시, 그녀는 걷는데 정원을 이리저리 여기저기 걸어 다닌다 매일. She walks about the garden every day. 근데 만약에 그녀가 정원 주위를 동그랗게 테두리 둘른 데를 따라 쭉 동그랗게 걷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She walks around the garden. 이렇게 되죠. She walks around the garden every da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다른 건데요. 아까부터 이렇게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멀리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의 근처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처. 그래서 약 3피트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3피트는 아닌데, 3피트 근처. 여서 약 3피트의 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it is about 3 feet long. 요거처럼, 이 어떤 기준이 되는 그 근처에 있는 상황, 어떤 동작, 행동들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차가 떠나려고 하는 거죠. 기차가 막 떠나려던 참이다입니다. 그러면 떠나다라는 요거의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난 건 아니고 떠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시면 The train is about to leav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bout to 동사 그러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 leave는 떠나다고 to leave는 떠날 예정이다. 인 거잖아요. 그런데 about이 붙어서 막 떠날 예정이다. 그러니까 막 떠나려던 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개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leave, 떠나다. 그러니까 the train leaves. 그러면 기차는 떠난다. 그런데 the train is to leave. 그러면 기차는 떠날 것이다. 예정이다. 그리고 the train is about to leave.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거죠. 떠날 그 근처. 그러니까 기차가 막 떠나려던 참이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이구. 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투부정사가 미래의 뉘앙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is to leave에서 떠날 예정이다. 기차라는 게 떠나려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떠날 예정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더를 약하게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the train, 그리고 얘가 아마 연음이 될 수 있으니까 the train is, 그리고 얘도 연음이 된다 치면 the train is about, 그 다음에 또 얘가 연음이 된다 치면 the train is about to, 여기까지 연음이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여기까지 한 번에 연음으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 train is about to leave. The train is about to leave.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들면서. The train is about to leave.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기차는 떠난다. 먼저 이 문장 만들면 기차는 떠난다. The train leaves. 이것도 the train이 3인칭이고 단수고 현재 시제니까 leave에 s가 붙어서 leaves. 그렇죠? 그래서 the train is leaves. 기차는 떠난다. The train is leaves. 그런데 기차는 떠날 예정이다. 미래에 떠날 예정이다라는 거니까 the train is to leave. 이렇게 되죠?
The train is to leave. The train is to leave. 그런데 기차가 떠날 예정인데 그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떠나려던 참이야. The train is about to leave. 기차가 막 떠나려던 참이야. The train is about to leave. 한 번 더. 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선 이 about to 이 부분을 뺀다고 치면 I say the same thing입니다. 그러면 나는 같은 걸 말한다 라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같은 걸 말할 예정이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정이었다 라고 하면 I was to say the same thing 인데 이 말을 하는 거 그 근처에 거의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의미가 돼서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 was 하고 just about to 얘는 이제 연음이 될 테니까 about to 그 다음에 say the same thing 그래서 요거 say 요거 same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라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운을 리듬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 I was just 얘는 이제 얘의 just는 이 about을 더 강조해서 지금 막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막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요 about to say를 더 이렇게 더 뭐랄까요? 이 말하려던 이 시간에 더 가깝게 밀어 넣는 느낌이 just입니다. 그래서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한 번 더.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 자, 문장 만들어 보시면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영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말하려던 참이었다. I was just about to say 같은 걸. The same thing. 다시. 내가 지금 막 말하려던 참이었어. 같은 것을.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 자, 요거는, 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도 혹시나 미드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가다가, I was jus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I was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드 같은 데서는 요거를 생략을 하겠죠. 요거를 생략하고, just about to say the same thing. 이렇게 많이 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시면 이제 좋고, 네. 그 다음에 같은 겁니다.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디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들어가려던 참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다라는 그 어떤 동작 바로 근처. 그래서 막 들어가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장을 만들면 I'm
about to walk in. 자,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walk in 여기에서 전치사 in이 들어갔으니까 걸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걸어서 들어간 그러니까는 들어가려던 바로 그 마지막 근처. 그러니까 막 들어가려던 참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네,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이렇게 연음이 될 수가 있으니까 I'm about 아니면 그게 끊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I'm about 이렇게 되고 이런데 얘는 연음이 되겠죠. 그래서 about 그리고 얘도 연음이 될 거니까 walking 그러니까 I'm about to walk in 그리고 아니면 얘기까지 쭉 연음해서 읽어본다 치면 I'm about to walk in I'm about to walk in.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자, 이거 다시 표현 이용해서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면. I'm about to walk in.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내가 막 뭐뭐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막 뭐뭐 하려고 한다. I'm about to. 들어가려고 한다. walk in. 내가 막 뭐뭐 하려고 한다. I'm about to 들어가려고 한다. walk in. 한 문장을 다 해보면 내가 지금 내가 들어가려던 참이야. I'm about to walk in. 내가 들어가려던 참이야. I'm about to walk in.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좀 형태는 좀 다르지만 우선은 문장을 먼저 만들면 거의 다 끝냈다라는 건 내가 거의 다 끝냈다라는 거니까 일단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I'm just about to finish it 이렇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명사 이렇게 애매하게 뭔가 딱 동사 그러니까 딱 의미가 떨어지는 단어가 없이 뭔가 두세 단어, 네 단어까지 가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I'm도 모르겠고 just도 모르겠고 about도 얘만 알겠네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finish 끝나다라는 요 그 지점에 그 근처 마지막 한 근처에 있는 거니까 거의 다 끝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I'm just 얘는 이제 거의 다 근처에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just about finished.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I'm just about finished. 이렇게 되고요.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I'm 하고 just 하고 just 얘가 연음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just about 하고 finishi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finishing 그래서 I'm just about finished.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한번 요 밑에 아 왜 없어졌지?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이 about을 딱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I'm just finished. 끝냈다. 도달했다. 고 I'm just about finished. 그러면 근처. 거의 끝났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문장 만들어 보시면 I'm just about finished. about finished. 제가 끝을 올렸네요. 여기 이렇게 내리면 I'm just about finished. 그래요. 이 끝을 올리면 얘가 강세를 이렇게 살리기가 조금 어려워져서 I'm just about finished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다시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거의 다 끝났어. I'm just
about to, I'm just about finished. 나는 거의 다 끝냈어. I'm just about finished. 이렇게 돼서 이 about 뒤에 투부정사가 온 것도 있고 about 뒤에 이렇게 PP 형태, 완료형 이 PP 형태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finish 같은 경우 요거 형태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I'm done 요것도 똑같습니다. 끝냈다. I'm done. I'm finished. 그 I'm finished에 just about이 끼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m finished는 끝냈다. 그런데 just about finished 그러면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같죠? 저녁이 거의 다 저녁이 거의 다 되었어 라고 하면은 the dinner is about cooked 이렇게 됩니다. The dinner is about cooked. 자, 요거 있나?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요거랑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저녁은 다 요리가 되었다. 쿡 요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완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about이 붙으면 그 완료되기 바로 근처. 그러니까 거의 다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역시나 about 투부정사, 그리고 about PP 형태, 이제 완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the dinner is about cooked. 여기에서 보면 the dinner 하고 is about 얘가 연음이 될 거고요. 그래서 the dinner is about cooked 이렇게 됩니다. The dinner is about cooked. 지금 사실 정확하게 하면 cooked 이렇게 되긴 하지만 네. 이거 다시 우리말로 다시 영어 문장 만들어서 말씀해 보시면 네. The dinner is about cooked. 그럼 이게 거의 다 됐다는 거고 저녁이 준비됐어. 저녁 다 됐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아까 여기에 나왔던 거 이거 말씀해 보시면 The dinner is cooked. 혹은 뭐 정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The dinner is ready. 이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ready 준비됐다. 이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문에 없었는데 그래머지 그 예문이 없었는데 제가 넣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물이 막 끓는데 물이 거의 끓으려고 한다 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문장으로 만들면 The water is about boiling 입니다. The water is about boiling. 그럼 얘는 이 끓는 거는 그러니까 완료된 게 아니라 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그동안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PP 형태는 완료. 그 어떤 상황이 완료가 되는 상황. 이거는 그 상황이 진행이 되는 상황.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막 끓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직 안 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거. 그래서 about boiling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about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사죠. 동사. about 뒤에 동사의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의 PP 형태, 동사의 ing 형태 이런 식으로가 나오면은 그 동사의 동작의 근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물이 막 거의 끓으려고 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the water 이거는 오늘 그 발라당 dishwater 요거랑 같은 거니까 water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the water is 얘가 아마 연음이 되겠죠. 그래서 the water is about boiling 보니까 boiling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boiling the water is about boiling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가다 보면은 끓겠죠. 네, 요거가 the water is boiling. 얘는 이제 그 boil이라는 그 지점에 딱 닿은 거고 얘는 그 근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끓어는 the water is boiling. 물이 거의 끓으려고 해는 the water is about boil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알아주시면 조금 좋고 미드, 네. 이게 뭐 넷플릭스로 자막을 보시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좋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거의 틀어놓는 편인데요. 그냥 미드나 영화를 틀어놓기도 하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 저는 자막을 자막을 좀 중심적으로 많이 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곤 합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바웃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미드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 자막에는 이 어바웃이란 개념, 어바웃이라는 요거가 그렇게 막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다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The water is about boiling.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물이 끓고 있다. The water is boiling. 다시 물이 끓고 있어. The water is boiling. boiling. 이거죠. boiling. 이게 턱을 아래로 많이 당기셔야지. The water is boiling. 그래야 정확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물이 거의 다 끓었어. 끓기 바로 전, 근처. The water is about boiling. The water is about boiling. 자,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어. 물이 거의 끓었어. 네. The water is about boiling.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about과 of인데요. about과 around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비교를 해서 해드렸지만, 이 about과 of가 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배웠을 때.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그래머지에서 따로 했던 거고요. 나는 그를 알지만 그에 대해서 몰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를 안다. 그의 존재는 안다. I know of him. 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사람의 이렇게 개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특징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I know of him, but I don't know about hi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 전치사 know라는 거, 그래머지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지만, I know him, I know him. 나 그 사람 알아. 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봐서 겪어서 그 사람을 아는 거는 I know him. 그런데 내가 뭐 신문이나 어디에서 그 사람의 존재는 알아. 그러면 I know of him.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주변 그 사람의 가족 관계, 그 사람 뭐 나이, 뭐 직업, 뭐 성격, 뭐 인성,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I don't know about hi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now him, know of him, know about him 요런 차이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를 어떤 거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I think it, I think of it, I think about it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think it은 그것을 속속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고 think of it은 그것의 유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거나 어떤 계획을 생각하는 거이고 think about it 그러면 그 아이디어의 주변 거 그러니까 어떤 거 그것에 대한 회상이 되거나 어떤 그렇죠. 사색이 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의미가 넓혀지는 거더라고요.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자,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이건 어렵지가 않은 거여서 I know of him, but I don't know about him.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요거는 이제 know of him. 그리고 but I don't know about hi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의 존재는 안다. I know of him.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주변의 것, 흩어져 있는 주변의 것. I don't know about him. 다시, 나는 그를 알지만 그에 대해서는 몰라. 네. 자, I know.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의 죽음을 알고 충격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의 어떤 사연, 그의 죽음의 어떤 이유, 그리고 배경, 그런 것을 안 게 아니라 그 사람 죽고 살고, 죽었구나, 살았구나, 그 사실을 알고서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어서 문장을 만들면 어쨌든 우리는 충격받았다니까 we were all shocked to learn of his death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learn of 이러면은 그의 죽음이 그 죽음 그 자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걔는 어떻게 지내? 그래서 걔 죽었어. 헉, 살고 죽고 딱 요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learn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learn about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여기에서는 we were 요거를 이제 짧게 읽어주셔야 되는데 we were 그리고 all shocked 그리고 얘가 트고 얘도 트니까 아마 연음이 될 거고 그래서 shocked to learn of 얘가 또 연음이 될 거고 그래서 shocked to learn of his death 이렇게 되죠. 그래서 we are all shocked to learn of his death. We are all shocked to learn of his death.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이건 좀 문장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이니까 we were all 충격받았다. shocked. 그 충격의 이유는 to learn 알게 돼서 그의 죽음 사실을 알게 돼서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충격받았다. We are all shocked. 알게 돼서 to learn of 그의 죽음을 his death. 이건 좀 어려워서 그냥 한 번 더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we are all 충격받았다. shocked. 알게 돼서 to learn of 그의 죽음을 his death. We are all shocked to learn of his death. 이렇게 되는 거고. 의미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learn of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learn about 이십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에 대해 배우려고 수업을 들었다. 그럼 일단 그는 수업 들었다니까 he took a course. 그런데 뭐 하려고? to learn about 배우려고 뭐에 대해서? car maintenance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자동차 정비의 존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정비하면은 시동이 안 걸릴 때
뭐가 브레이크가 안 될 때, 뭐가 안 될 때, 될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주변의 내용들을 배우려고. 그래서 learn abou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took her. 얘가 이제 연음이 될 거고, 얘가 약해지니까 he took her. 그리고 cars. to learn. 요게 연음이 되면 learn about car maintenance.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네. He took a course to learn about car maintenance. He took a course to learn about car maintenance. 자, 이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겠어요? He took a course to learn about car maintenance.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는 수업을 들었다. He took a course. 어, 배우려고, 무엇에 대해서 배우려고. To learn about 자동차 정비, car maintenance. 자, 다시. 그는 수업을 들었어. He took a course. 뭐뭐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 주변의 것을 배우려고. To learn about 자동차 정비, car maintenance. 이번에는 한번 쭉 가볼까요? 그는 수업을 들었다.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배우려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난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입니다. 여기 나왔는데요. 우선은 문장을 만들면 I need, 나는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I need.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I need more time. 인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I need more time to think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이렇게 됩니다. I need more time to think about 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라는 거는 아이디어가 없다가 있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입니다. 존재 유무. 어떤 계획이 생각났다. 그러면은 계획이 그전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니까 존재 유무잖아요. 그래서 think of it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있어요. 존재하는데 그 주변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think about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결정이 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I need more, I need more time to think about it. I need, I need more time to think about it. I need more, I need more time to think about it. 자, 이거 다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I need more time to think about i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나는 필요하다. I need 더 많은 시간. more time. 근데 그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 to think.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다시 나는 필요하다. I need 더 많은 시간. more time. 생각할 to think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좀 더 길게 가주면 나는 더 시간이 필요해. I need more time.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to think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I need more time to think about it. 자,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맞을걸요? 나는 밤낮으로 널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너의 존재 자체를 생각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너의 주변의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너라는 그 사람, 그 너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I think of you night and day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사실은 뭐 원하는 의미에 따라 I think about you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너의 주변의 것을 밤낮 없이 생각한다? 보다는 너라는 존재를 밤낮 없이 생각한다는 게 좀 더 마음을 전달하기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I think of 아마 얘가 연음이 될 거고 I think of you night and da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이때 think 그리고 night, day 요거만 강하게 읽어주시면 되니까 I think of you night and day.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요거 아니. 자, 요거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I think of you night and day.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너란 사람에 대해서 너란 사람을 생각해. I think of you. 밤낮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요거 이게 밤낮으로 하는 게 우리는 이제 밤낮 없이 뭐 그렇게 해도 또 의미를 더 이렇게 넓힐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about 전치사 끝났습니다.